这 이분은 是 뭐뭐입니다. 我爸爸 나의 아빠, 우리 아빠예요. 这 이분은 是 뭐뭐입니다. 我妈妈 나의 엄마, 우리 엄마예요. 중국어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동일한 한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복되는 이 두 개의 한자 둘 다 쓰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라고 할 때 我爸爸 라고 하셔도 되고 我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我妈妈 라고 하셔도 되고 我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우리말과의 차이점인데요. 우리말에서는 가족 관계를 말할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지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요, 나라는 1인칭 我를 사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말과의 차이점이니 한번 체크해 두세요. 我, 나는 是 뭐뭐입니다. 他们的儿子, 그들의 아들입니다. 얼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면 어린아이와 관련된 의미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즈라는 한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을 땐 아들 자자라고 하여 아들의 의미로 알고 계신데 중국어에서는 꼭 아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대개 마지막 음절에 쓰여서 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얼즈, 아들이고요. 딸은요, 니얼이라고 해요. 얼이라는 한자가 활용이 되었죠. 얼 앞에 계집 여자를 써서 니얼, 딸 이렇게 써요. 탐은 그들은 메이오 니얼, 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들과 딸을 합쳐서 자녀, 자식은 뭐라고 할까요? 탐은 그들은 只有 뭐뭐만 있습니다. 一个孩子 자녀 한 명만 있습니다. 자식, 자녀는 孩子라는 이 표현을 쓰세요. 자, 여기에서도 즈라는 한자가 쓰였죠. 즈는요, 아들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 명사를 만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려요. 자, 그리고 하이즈라는 이 단어는요, 자녀, 자식이라는 의미 외에 어린아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那个孩子是我儿子라고 하여 那个孩子 저기 있는 애가요, 是 뭐뭐입니다. 我儿子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하이즈라는 단어의 쓰임이 중국어에서는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하이즈 앞에 니를 넣어서 니 하이즈라고 하면 여자아이, 난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면 난 하이즈, 남자아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니 하이즈, 난 하이즈라는 이 표현이 꼭 꼬꼬마, 애기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20대의 젊은 여성, 남성을 가리킬 때도 여자, 남자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어린아이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요, 앞에 小라는 한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小라는 한자는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정말 小孩子, 작은 아이, 어린아이란 의미로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 명칭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볼까요? 李先生的妻子姓张 시엔성이란 단어는요, 그대로 한자를 읽으면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서는 성인 남자를 호칭하는 표현으로 미스터라고 하셔도 됩니다. 교사,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성인 남자를 나타낸다라는 거. 리先生, 성이 이씨인 남자예요. 이 선생의 妻子, 아내는요, 姓张, 장씨입니다. 我丈夫 내 남편, 我丈夫也 내 남편도 姓张, 장씨입니다. 李先生, 이 선생은 有 가지고 있습니다. 两个弟弟, 2명의 남동생을. 我丈夫, 내 남편은 有 가지고 있습니다. 两个哥哥, 2명의 형을.
자, 끄거라는 이 하나의 단어는요, 형이란 의미도 있고 오빠라는 의미도 있어요.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말은 표현이 다르지만 중국어는 끄거라고 하나의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리先生, 이 선생은 还有 뭐뭐도 있어요. 一个妹妹, 여동생 한 명도 있어요. 자, 여기 여동생이라는 한자를 보시면요. 계집 여자 보이시죠? 여자와 관련한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요소예요. 그녀는 是 뭐뭐입니다. 我姐姐的 우리 언니의 好朋友 좋은 친구입니다. 언니란 의미의 姐姐 이 단어는요. 누나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자, 형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 자매라고도 하지요. 자의 姐, 매의 매, 그래서 자매를 姐妹라고 해요. 자매, 姐妹 어때요? 발음 비슷하지 않나요? 언니와 그리고 여동생을 외우실 때 이 우리말의 자매를 활용을 하시면 姐妹 조금 더 발음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번에는 집안과 관련한 어떤 장소나 물건들에 해당한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我家不大 우리 집은 크지 않아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에서는 나, 我를 써서 我家라고 해요. 我家 우리 집에는 有 있습니다. 一个房间 방 하나가 있어요. 家里 집 안에는 还没有 아직 없어요. 椅子 의자가 없어요. 의자는요,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한자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 있습니다. 桌子 테이블은 在房间里 방 안에 있어요. 테이블, 탁자도 나무 소재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한자도 보시면 나무 목자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안과 관련한 동작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하는 아주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小王, 小왕은 住, 어디에 살다, 住在, 짜이를 붙이시면 그 뒤에 장소 표현을 넣어서 사는 장소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住在 어디에 살아요? 한국, 한국에 살아요. 그는 一个人 한 사람 혼자서 쭉 삽니다. 그는 晚上 밤 12点 12시에 睡觉 잠을 자고요. 그는 早上 아침 8点 8시에 起床 일어나요. 그는 不喜欢 좋아하지 않아요. 뭐를? 씻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을 씻는 걸 좋아하지 않냐면 衣服 옷을 씻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 시라는 한자는요, 기본적으로 물로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씻느냐에 따라서 우리말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옷을 씻는다는 것은 옷을 빤다라는 의미로 결국에는 빨래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는 빨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물로 하는 동작이나 물과 관련 있는 의미의 한자에는요, 이렇게 물수, 부수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는요, 싫잖아요. 옷 지금 빨래하는 거 싫다고 했어요. 只想 뭐뭐만 하고 싶어 해요. 뭐만 하고 싶어 하냐면 休息, 休息,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으로 他只想休息 라고 하면 그는 쉬고 싶어만 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워朋友 내 친구는 是 뭐뭐입니다. 医生 의사입니다. 나는 去 가요. 어디에? 他的医院 그의 병원에 가서 看病 병을 본다, 즉 진찰을 받는다는 뜻이죠. 나는 그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요. 자, 이 문장은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나는 진찰을 받으러 그의 병원에 간다. 하나의 문장인데요. 우리말의 표현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금 했었던 의사는요, 이성이라고 하고요. 병원은 이위엔이라고 하죠. 우리말에서는 의사 선생님, 의사라는 말 뒤에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또 넣곤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그냥 이성이라는 표현으로 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사, 그리고 병원, 둘 다 의학과 관련됐죠. 앞에 동일한 이라는 한자가 쓰였다라는 거. 이 한자가 쓰이면 의학과 관련된 의미예요. 我身体不好. 나는 몸이 안 좋아요. 身体라는 이 한자는요, 그대로 도급하면 신체라고 도금이 되죠. 우리말로는 몸이란 뜻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나는 몸이 안 좋아요. 我眼睛红了. 我, 나의, 眼睛, 눈이요. 红了, 빨갛게 됐어요. 저는 눈이 빨개졌어요. 라고 하죠. 눈이라는 의미의 이 한자를 보시면은요, 이 요소가 들어있는 걸 아실 수 있죠. 이 요소가 들어있으면 눈과 관련된 단어예요. 자다라는 단어를 봐도요, 이 요소가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니까 눈목자, 이 요소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고요. 이 요소가 왜 눈을 가리키냐면, 눈을 그리면 우리 이렇게 그리게 되잖아요. 이거를 90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그리게 된 겁니다. 자, 어때요? 정말 눈 같지 않나요? 他说, 그가 말합니다. 我, 내가 生病了, 병이 났다고. 生病이라는 단어는 병이 생기다, 병이 나다라는 의미예요. 他, 그는 让 시킵니다. 누구를? 我, 나를. 내가 뭐 하도록? 吃点药, 약간의 약을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약은 중국어로 药, 药. 라고 하고요. 옛날 한의학, 중약, 옛날 의학을 생각을 하면요. 약은요, 그렇죠. 약초를 캐다가 만들어서 병자에게 먹이곤 하죠. 그래서 약초, 풀초자와 관련됐기 때문에 위에 이 부수가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운 한자의 풀초는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어서 하나, 둘, 셋, 세 개의 획으로 쓴다라는 거. 우리말의 한자와 다른 점이니까 한번 또 체크해 두세요. 이번엔 신체 동작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大家一起看电影怎么样? 大家, 여러분 모두들 一起, 같이 看电影, 영화를 보자요. 영화 보는 거 怎么样?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칸은 보다란 뜻인데요. 볼 때 뭐로 보죠? 눈으로 보죠. 그래서 이 한자 아래를 보면은 눈목자가 들어있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자를 쓰실 때요. 방향이요.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울이셔야 되고요. 이렇게 평행을 그으시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거의 평평하게 가지 않게 쓰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다음 단어를 살펴보면 小王在哪儿呢? 小王 어디에 있어? 님은 너희들은 看见他了吗? 그를 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看见이라는 이 단어 안에 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방금 했어요. 보다,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看见이라고 하면은요, 보다, 보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샤왕 어딨어? 너희들 샤왕 봤어? 샤왕을 발견했니? 란 의미이니 정말 눈으로 봤니? 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칸이 아니라 看见을 써야 합니다. 그는 坐在 어디에 앉아 있어요. 房间里 방 안에 앉아 있어요. 앉다란 의미의 동작은요, 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앉다라는 의미 외에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我打算 나는 뭐뭐할 계획입니다. 坐飞机 비행기를 타고 去北京 베이징에 갈 계획입니다. 라고 할 때 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타다라는 이 상황을 이미지 딱 떠올려 보시면요. 어떻죠? 그렇죠. 좌석에 앉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할 때 원래 앉다라는 의미의 동사 주어를 활용하는 거랍니다. 어때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쉽죠? 그는 在房间里 방 안에서 듣습니다. 인외 음악을 듣고 있어요. 不是 아니에요. 그는 正在뭐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做作业 숙제를 하는 중이에요. 주어라는 이 동사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하다 외에 만들다라는 의미일 때도 이 주어라는 한자를 써요. 주어예는 숙제라는 뜻으로 숙제를 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주어예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죠? 하다의 주어 그리고 숙제의 첫 음절도 주어인데요. 발음은 같은데 다른 한자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 외우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자, 이번에는 이 주어라는 한자가 다른 어휘와 조합해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我喜欢 나는 좋아합니다. 做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菜 요리,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로 쓰이죠. 음식을 하다, 요리를 하다의 하다는요. 우리말로 했을 때 요리를 만들다 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이때의 하다 역시 주어를 사용해서 做菜요리를 하다, 음식을 만들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날짜와 관련한 단어에는 이 tien이라는 한자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하늘천자잖아요. 본래 하늘을 의미를 하지요. 그런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날과 관련된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昨天이라고 해요. 我昨天身体不好. 나는 어제 몸이 안 좋았어요. 오늘은 今天이라고 하네요. 我今天身体也不好. 저는 오늘도 몸이 안 좋고요. 내일은 明天이라고 합니다. 자, 날짜와 관련한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게 그렇죠. 뒷음절은 tien이라는 한자가 쓰였죠. 我们明天见. 우리 내일 만나는 거 怎么样? 어때? 자, 이번에 정리할 날짜 관련한 단어들도 연결해 드릴게요. 니에는 년, 해를 나타내지요. 我女儿, 내 딸은 是 뭐뭐입니다. 2002년, 2001년에 出生的, 태어났습니다. 연도를 말할 때 우리말과 같아요. 년에 해당하는 니엔 앞에 숫자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말씀하실 때 숫자 하나하나 읽으시면 돼요. 그녀는 去年 작년에 上大学了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작년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今天이었고요. 내일은 明天이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昨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도를 관련한 표현을 할 때도 작년이라고 하면 주어를 써서 昨年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작년 이미 간 해이기 때문에 가다 취를 쓰셔서 去年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의 영향으로 그리고 날과 관련된 이 중국어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올해는 今年이라고 하고요. 내년은요. 明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작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今天几月几号? 갑자기 뭔가 생각났어요. 今天 오늘이 几月 몇 월, 几号 며칠이지? 월 나타낼 때는요. 위에 쓰시면 돼요. 今天 오늘은요.
9月10号, 9월 10일이에요. 날짜의 단위로서 일을 표현할 때는요, 하오를 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르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어에서도 이 한자 역시 날짜 단위로서의 일로 쓰여요. 그런데 보통 말로 할 때는 10号, 10일, 하오를 자주 쓰고요. 르는 서면체로 글을 쓸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对了, 明天星期几? 对了, 아 맞다. 明天 내일, 星期几 무슨 요일이지? 싱치라는 단어는 요일, 주라는 뜻으로 무슨 요일이라는 의미는 주의 몇 번째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의 첫 번째 날이 월요일, 싱치2, 주의 두 번째 날이 화요일, 싱치2이라고 하듯이 무슨 요일이냐라고 할 때는 주의 몇 번째 날이라고 하여 몇이라는 의미의 지를 사용해서 싱치지라고 해야 무슨 요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明天 내일은요, 星期天 일요일이에요. 怎么了?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有人 어떤 사람이 过 보내다 生日 생일 어떤 사람이 생일을 보내나요? 문자 끝에 말을 써서 질문하고 있죠. 생일은 중국어로 生日 生日 우리말에서 쓰이는 한자와 그대로 쓰이죠. 생일을 보내다, 생일을 지내다 라고 할 때의 동사 표현 같이 알려드릴게요. 过, 过라고 하시면 돼요. 생일을 보내다, 过生日, 过生日 기억하세요. 早上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早上 아침 6点 6시에 起床 기상을 합니다. 그는 上午 오전 在学校 오전에 학교에서 뭐래요? 上课 수업을 합니다. 그는 中午 점심에 吃饭 밥을 먹어요. 그는 下午 오후에 4点, 下午4点 오후 4시에 下课 수업을 마칩니다. 그는 晚上 밤 10点, 10시에 睡觉 잠을 자요. 晚上이라는 단어는요, 저녁이란 의미도 있고 밤이란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좀 구분해서 쓰는데요. 중국어에선 둘 다 晚上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를 놓고 봤을 때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요. 자, 보시면 아침은 이른 시간이잖아요. 이르다 짜오를 쓰셔서 짜오상이라고 해요. 이른 아침의 반대는요. 그렇죠. 해가 진 다음 저녁 밤이 되겠죠. 이르다의 반대말은요. 완 늦다예요. 그래서 저녁은 완상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대칭이 되죠? 자, 그럼 오전, 점심, 오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전은요, 上午라고 하고요. 반대 오후는요, 上 윗상자의 반대말 아래 하자를 쓰셔서 下午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는 그 사이에 중간이 있지요. 그래서 점심을 中午라고 하는 거죠. 오전, 점심, 오후는요, 우라는 이 한자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상, 중, 하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이 역시도 어떤 대꾸가 보이죠?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간 단어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现在几点? 지금 몇 시인가요? 现在3点? 지금은 3시예요. 디엔이라는 이 한자는요, 시간의 단위예요. 그래서 3시 3点, 4시 4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엔이라는 것이 본래는 점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시간마다 점을 찍어요.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이런 의미로도 썼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콕 집을 때 언제냐면 메뉴 고를 때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할 때 점을 딱 찍죠. 그래서 디엔이라는 이 한자는 동사로서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我们点菜吧. 우리 点 주문합시다. 菜 요리를 이라고 하여 点菜 요리를 주문하다, 음식을 주문하다 라고도 씁니다. 자, 시간 표현 이어서 해야 되겠죠? 时候 时候라는 표현은요, 때, 시기라는 뜻인데요. 그냥 쓰지 않고요. 기초회화에서는 너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땡땡땡땡 的时候, 뭐뭐 할 때, 뭐 할 때, 你在家, 네가 집에 있을 때, 你在家的时候, 네가 집에 있을 때, 너 집에 있을 때, 看电视吗? 텔레비전 보니? 이렇게요. 的时候, 뭐뭐 할 때, 묶음으로 기억하세요. 我, 나는 没有时间, 시간이 없어. 뭐 할 시간이 없냐면 看电视,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명사는요, 时间이라고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没有时间. 시간이 있다, 有时间. 我, 나는 每天 매일마다 学习 공부합니다. 얼마만큼? 10个小时, 10시간만큼. 小时라는 표현은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시간으로서 시간에 해당하는 양, 숫자 뒤에 그 양사 반드시 써줘야 돼요. 10시간, 10个小时, 1시간, 2个小时, 2시간, 2个小时. 그래서 小时는 그와 반드시 같이 써야 된다. 같이 덩어리로 묶어주세요. 累了, 피곤해지다. 피곤해지면 才 겨우, 休息, 쉬다, 휴식하다. 얼마만큼이요? 几分钟, 몇 분 쉰대요. fun만 쓰시면 때를 나타내는 분이에요. 2시 30분 할 때 분이요. 그런데 分钟이라고 하시면요. 몇몇 분 동안이라고 하여 시간의 양을 나타냅니다. 몇 분 쉬다, 休息几分钟, 겨우 몇 분 쉬다, 才休息几分钟.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해석을 올바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这是我的汉语书. 这 이것은 是 뭐뭐입니다. 我的 나의 汉语书 중국어 책입니다. 他是 그녀는 뭐뭐입니다. 我的 나의 汉语老师 중국어 선생님이십니다. 他 그녀는 在 어디에서 我们学校 우리 학교에서 工作 일을 하십니다. 李老师 이 선생님은 很喜欢 매우 좋아하세요. 他的学生 그녀의 학생을 我和我同学们也 나와 내 반 친구들도 또 모두 很喜欢 매우 좋아합니다. 他 그녀를. 동쉐라는 말은요, 같이 공부하는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 친구로서 하고, 동급생, 동창의 의미로 쓰여요. 쉐는 배우다, 공부하다란 뜻으로 동은요, 같을 동자여서 같이 배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고, 동급생, 동창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반 친구라고 하여 친구, 벙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반 친구, 학교 친구는요, 동쉐. 그녀는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도 他是我的朋友가 아니라 他是我的同学라고 하셔야 학교 친구, 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벙요라는 말은요, 친구이기는 한데요, 나이가 다른 지인도 벙요가 될 수 있어요. 중국어에서 친구의 개념은요, 친한 지인까지도 아우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만약에 학교 친구, 반 친구다라고 한다면 구분해서 동쉐라고 쓰셔야 됩니다. 现在, 지금, 他, 그녀는 在 어디에서 我们教室 우리 교실, 리는 아니죠. 在 어디 리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우리 교실 안에서 上课 수업을 하고 계세요. 他的汉语课
그녀의 중국어 수업은 很有意思, 매우 재미있습니다. 今天, 오늘은 有 있어요. 汉语考试, 중국어 시험이 있어요. 아야, 아이고, 有 있습니다. 시에 몇몇의 티 문제가, 몇몇의 문제가 있는데요. 我不懂, 내가 알지 못하는, 제가 모르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네요. D라는 것은 우리가 푸는 문제예요. 그런데 원T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원T는 D와 조금 다른데요. 원T, 우리가 푸는 문제 또 원T라고 해요. 그때는 D라고 바꿔 말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T가 D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리고 문제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푸는 문제 외에 프로블럼, 골칫덩어리,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래서 나 요즘 문제가 있어 라고 할 때 푸는 문제가 아니라 골칫덩어리 문제가 있어 라고 할 때 我有问题, 我有问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问题가 D보다 폭넓게 쓰이네요. 이번에는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을 아우르는 동작 표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工作, 工作, 일하다입니다. 这里, 이곳은 是 뭐뭐입니다. 我朋友的, 내 친구의 公司, 회사입니다. 朋友는 꼭 같은 나이에, 같은 반, 같은 학교 친구 아니고요. 아는 지인까지도 폭을 넓히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는 在这儿, 여기에서 工作, 일을 해요. 工作, 일하다, 동사인데요. 명사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명사로서 일이란 의미로도 쓰는데요. 그런데 이때 일, 업무는요, 우리가 이 명사 자체를 써서도 일을 하다, 업무를 보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일을 하다의 하다 동사는 바로 做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을 하다, 做工作라고 하는 것이죠. 문장 안에 넣어서 말해보면 他在这儿工作를 他在这儿做工作라고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종 뭐뭐로부터, 종 싱치 월요일부터 到 언제까지 到 싱치 5 금요일까지 上班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다는 上班이라고 해요. 반대로 퇴근하다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윗상자의 반대말 아래 하자, 시아를 쓰셔서 下班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퇴근하다란 뜻이에요. 자, 하다, 상, 끝마치다, 시아가 활용된 또 다른 표현, 바로 학교에서 하는 표현인데요. 수업을 하다는 上 뒤에 수업이라는 단어 课를 붙여서 上课, 上课라고 하면 수업을 하다. 반대말로써 수업을 마치다 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上의 반대 시아를 쓰셔서 下课, 下课 라고 하면 수업을 마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체크해 두세요. 그녀는 싱치6 토요일에 学习 한유 중국어를 공부해요. 学习라는 단어는 공부하다 라고 기억을 하세요. 공부하다 라는 건 누군가 가르쳐줘서 공부할 수도 있고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学 라는 단어만 이렇게만 쓰시면 이 学는 배우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学汉语, 学汉语가 더 정확해요. 그녀는 上课的时候 수업을 할 때 두 소리내어 읽습니다. 무엇을? 한유书 중국어 책을. 책을 읽다라고 할 때 보통은 책을 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때의 읽다는 칸, 보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 한유书 중국어 책을 보다.
중국어 책을 읽다 꼭 소리내지 않을 수 있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다, 소리내서 말하다 라고 할 때는 두라는 동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하면은 소리내어 읽다, 이렇게 소리내어 라는 뜻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한자를 쓰실 때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쓰면 buy, 물건을 사다, 구입하다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은요, buy, 물건을 팔다의 뜻이죠. 그런데 my 앞에 이렇게 언어, 말에 해당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이 부스가 붙어서 이렇게 쓰면 전혀 다른 계열의 단어가 됩니다. 또 소리내어 읽다가 된다라는 거, 한자 쓰는 거 비교하세요. 他也写汉字. 타, 그녀는 예, 뭐뭐뭐뭐도 해요. 예, 시에 뭘 쓰기도 하냐면요. 한자, 한자도 씁니다. 타, 그녀는 想问,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怎么写, 어떻게 쓰는지를. 질문하다, 묻다 라고 할 때는요. 问이라는 동사를 쓰죠. 질문을 하다라는 것은 문제를 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뒤에는 문제라는 의미, 질문이라는 의미의 단어 원티가 붙어서 질문을 하다, 문제를 묻다라고 한다면 원티, 원티라고 이렇게 함께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老师, 선생님, 我想问,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긴 하시는데 我想问 이거 원티, 질문 하나를 하고 싶어요. 문제 하나를 묻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선생님, 저는 질문 하나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물어볼 거 있어요. 老师, 我想问 이거 원티라고 하시면 돼요. 老师, 선생님이 告诉,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십니다. 타, 그녀에게, 타, 그녀가 怎么写,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선생님이 그녀에게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줍니다. 告诉, 알려주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를. 告诉, 알려주다라는 동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상은 告诉뒤에 목적어로 쓰고요. 그리고 알려주는 그 내용 역시도 그 뒤에 두 번째 목적어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他要, 그녀는 뭐뭐 하고자 합니다. 准备, 준비하고자 합니다. 下个月的, 다음 달의 HSK 考试, HSK 시험을. 자, 이렇게 준비하다라는 단어까지 정리해봤어요. 준비하다, 准备, 준비. 어때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랑 발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번 시간에 정리하신 내용이요. 문장으로 서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신다면 문장 속에 있는 단어도 좀 더 길게 잘 기억이 나고요. 그 단어가 자주 활용되는 상황의 문장들만 제가 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력도 같이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이 되는 단어와 핵심이 되는 문형과 핵심이 되는 어법들을 제가 다 모아놓은 것이니 여러분들 단어만 외우는 거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금방 까먹기 쉬워요. 오래 지속하고 싶고 여러분이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문장으로 복습하세요. 我爸爸, 우리 아빠는 不坐, 타지 않습니다. 出租车,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무슨车라고 하면은요, 차를 의미하지요. 出租车, 택시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에 쓰인 한자 중에 두 번째 주라는 것이 임대하다, 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택시 회사가 있고 기사 아저씨들은요, 그 택시를 빌려다가 운행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왜 주라는 한자가 쓰였는지 보다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택시라는 말과 함께 이 동사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택시를 타다,
중국어로 坐出租车라고 한다라는 거. 원래 坐라는 이 단어는 앉다라는 의미죠. 자, 택시를 타는 상황을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기사 아저씨가 계시고 우리는 그 뒤에 앉아서 타지요. 때문에 본래 앉다라는 의미의 동사 坐가 出租车와 함께 쓰인다면 택시를 타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没坐过飞机. 没뭐뭐过 라고 하면 뭐뭐 한 적이 있다.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도 앉다 坐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목적어를 보니 飞机, 비행기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교통수단이지요. 택시를 타다, 비행기를 타다,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할 때 뭘 쓴다? 동사 坐를 함께 쓴다. 비행기를 타는 상황도 생각하시면은요. 맞아요. 파일럿이 있고요. 우리는 앉아서 가잖아요. 그는 没坐过 타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飞机 비행기를. 飞机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 음절의 찌라는 것은 기계를 나타내고요. 앞에 첫 음절 페이는요. 날다, 비행하다의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기계, 즉 맞습니다. 비행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每天 매일마다 坐 앉습니다. 자, 뒤에 목적어를 보니까요. 公共汽车 버스라고 나와 있지요. 버스 역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의 坐 타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는 매일 버스를 타고 上班 출근을 해요. 버스를 타다 坐公共汽车. 자, 버스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것이죠. 때문에 버스라는 의미의 이 단어 살펴보시면 공공의라는 의미의 표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공공, 汽车 이렇게요. 그는 有时候 가끔 有时候예 가끔씩은 뭐뭐 하기도 합니다. 在 어디에서 火车站 기차역에서 坐火车 기차를 타기도 해요. 火车라는 것은 기차라는 의미인데요. 옛날 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불을 떼서 화력으로 운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차에는 불화자가 쓰여 火车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기차역, 역의 개념으로 뒤에 짠이라는 말을 넣어서 火车站이라고 기차역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요 버스도 정거장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버스는 방금 했었어요. 公共汽车라고 하죠? 그럼 그 뒤에 짠을 붙여서 公共汽车站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公共汽车站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车站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常常 자주 在回家的路上 在어디上이라고 하면 어디 위 路上 길 위 길은 길인데 어떤 길? 回家的路上 집에 돌아가는 길.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많이 삽니다. 무엇을? 报纸 신문을 삽니다. 길은 중국어로 루라고 해요. 도로의 로라는 말, 그 한자를 그대로 중국어에서는 길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죠. 이번에는 길찾기와 관련한 동작 표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去, 가다란 뜻인데요. 어떤 목적지에 가다라고 할 때 쓰지요. 我可以 뭐뭐뭐뭐마? 나 뭐뭐해도 되나요? 허락을 요구할 때 쓰는 질문이에요. 去, 가다. 어디에 가다? 去你家, 너희 집에 가다. 너희 집에 가서 놀다. 나 너희 집에 가서 놀아도 돼? 可以来, 와도 돼.
가다의 반대말 오다는 라이라고 하면 돼요. 你要开车来吗?你要뭐뭐뭐뭐마? 너는 뭐뭐 할 거니? 开车 차를 운전해서 라이 올 거니? 카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뒤에 어떤 목적어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자동차, 추어가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 차를 운전해서 올 거야? 라는 말,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쓸 때는요. 너 차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카이라는 동사 뒤에 문이라는 목적어 문을 쓰셔서 카이문이라고 하면 문을 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请开门,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카이 뒤에 电视, 텔레비전과 같이 전자제품을 쓰신다면 그 전자제품 스위치를 켜다 라는 의미로 카이 电视, 텔레비전을 켜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不要开电视, 텔레비전을 켜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으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坐라는 동사인데요. 坐는 교통수단과 같이 쓸 때 타다라는 의미로 써요. 나는 뭐뭐 하고자 합니다. 坐公共汽车, 버스를 타고 가고자 합니다. 택시, 出租车, 택시를 타다 坐出租车, 비행기, 飞机, 비행기를 타다 坐飞机라고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坐의 본래 의미, 앉다로 쓰인 예문 하나 드릴게요. 잠시 앉으세요. 请你坐坐, 请你坐坐라는 표현도 참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걷다, 가다의 뜻으로 나오는데요. 걷다라는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뛰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다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배운 가다가 있잖아요. 바로 취가 있죠. 취와 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지에 가다라고 할 때 가다고요. 走는요, 떠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시계를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우리 가자라고요. 그때의 가자의 가다는요, 어떤 목적지로 가다의 가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커피숍이란 장소를 떠나자라는 의미죠. 그때 바로 走를 써서 우리 가자, 我们走吧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은요, 이 走라는 말, 우리 기초회화에서는 언제 등장하나요? 길을 물어볼 때 써요. 어떻게 가요? 怎么走? 라고 할 때 씁니다. 到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다 라는 뜻이에요. 坐五路公共汽车, 坐는 타다란 뜻이죠. 탑니다. 무엇을? 五路, 5번, 公共汽车, 버스를 타면 10分钟, 10분 만에 就 바로 能到, 도착할 수 있어요. 도착하다, 到 쓰였죠? 자, 여기에서 하나 좀 포인트 회화적인 건데요. 우리가 루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길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는요, 버스 번호 5번, 8번, 910번이라고 할 때 번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 루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회화책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표현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현지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길이란 뜻으로 루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회화적인 거, 실전적인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추가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리, 안속이란 뜻인데요. 我的房间里, 나의 방 안에는 有 있습니다. 桌子, 椅子和床, 테이블, 의자, 그리고 침대가 있습니다. 어디 안이라고 할 때요. 리 쓴다라는 거.
桌子上은 윗상자. 테이블 위에는 여 있습니다. 一本书, 책 한 권이. 椅子下, 의자 아래에는 여 있습니다. 一个小猫, 고양이 한 마리가. 윗상자는요, 이렇게 쓰고요. 아래 하자는 이렇게 쓰세요.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위, 그리고 아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한자를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라는 단어예요. Y는 외부 할 때 외잖아요. 겉, 바깥을 의미해요. 我家小狗, 우리 집 강아지는 在房间外, 방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활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방위, 방향과 관련한 또 다른 단어들 살펴보면요. 前面, 前面이라는 단어예요. 前이 앞이란 의미고요. 前面이라고 하면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我, 나는 在 어디에 있습니다. 医院前面, 병원 앞에 있습니다. 병원 앞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요. 后, 后하면 뒤란 뜻이죠. 后面, 뒤, 뒤쪽이란 의미로 医院后面, 병원 뒤쪽에는 여 있습니다. 一个学校, 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左 하면은 좌측 할 때 좌예요. 그래서 左边은 왼쪽이라는 의미로 学校, 학교, 左边, 왼쪽은 是 뭐뭐입니다. 火车站, 기차역입니다. 이어오는 우측 할 때 우예요. 그래서 右边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란 뜻으로 学校右边, 학교 오른쪽은 是 뭐뭐입니다. 공스, 회사입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위를 나타내는 말 위, 상, 아래, 샤, 안, 리, 바깥, 와이, 앞, 前, 뒤, 后, 좌측, 左, 우측, 요. 자, 이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 어느 쪽이라고 하여 미엔이 붙거나 혹은 비엔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엔이라는 한자 같은 경우 이 한자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아직도란 의미의 하이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거 한자 쓰는 것도 주의하세요. 그리고 앞이든 뒤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처, 옆이라는 의미의 방비엔도 있습니다. 방비엔 근처에는 여 있습니다. 很多商店, 많은 상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장소에 어떠한 것이 있다란 표현으로서 중국어에서는 방위, 방향 표현이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앞, 뒤, 왼쪽, 오른쪽에 상관없이 근처, 옆이란 의미로 방비엔, 방비엔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이란 의미도 되고요. 좀 더 큰 범위의 근처, 부근이라고 할 때도 써요. 방비엔 근처에 여 있습니다. 很多商店, 많은 상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위, 방향과 관련된 말은 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표현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드린 부분들,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복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두루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단어 중에 물건, 것이란 단어가 있어요. 똥시, 똥시인데요. 이 한자 자체를 아시는 분들은 동서남북할 때 동서인데 이게 웬 물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도 아시는 분들 더 주의하셔야 돼요. 한자를 아는 것이 중국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쓰임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똥시, 똥시, 물건, 것이라는 뜻으로 물건을 사다라는 표현에 활용이 됩니다. 사다, 구입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마이와 함께 마이 똥시, 마이 똥시 이렇게 쓰세요.
자, 문장 보도록 할까요? 我很喜欢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去 가서 买东西 물건을 사는 걸 쇼핑하는 걸. 저는 쇼핑하러 가는 걸 좋아해요. 我 나는 不喜欢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하지 않냐면 看电视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텔레비전이라는 의미의 단어 电视电视我女儿, 내 딸은 很喜欢 매우 좋아합니다. 看电影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我儿子, 내 아들은 很喜欢 매우 좋아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건 玩电脑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합니다. 컴퓨터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电脑, 电脑라고 하지요. 앞서서 텔레비전에도 电视 그리고 영화에도 电影 그리고 지금 여기 컴퓨터에도 电脑라고 하여 공통적으로 电이라는 한자가 쓰여져 있죠. 이 한자가 단어 안에 있으면 전기기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 그런 관련한 의미라고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를 하다라고 할 때 특이한 동사를 쓰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다는요, 做 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컴퓨터를 하다라고 할 때는요, 그 做란 동사를 쓰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玩 원래 놀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놀다라는 의미의 玩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玩电脑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报纸 신문이라는 단어가 쓰인 경우 他们 그들은 또 모두 不爱看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뭐 보는 걸 좋아하지 않냐면 报纸 신문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보다 看电视 영화를 보다 看电影 신문을 보다 看报纸 자, 보다라는 동사 看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죠? 함께 동사와 목적어 표현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길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쇼핑과 관련한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我有了 나는 생겼어요. 요는 있다 없다 할 때 있다란 뜻이잖아요. 有了라고 하면 있게 됐다, 이미 생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생겼어요. 뭐가? 很多钱 많은 돈이 생겼어요. 我 나는 要去商店 상점에 가서 뭐 하고자 합니다. 买东西 물건을 사고자 합니다. 买东西 쇼핑하다 란 뜻도 있으니까 나는 쇼핑하러 상점에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네요. 무슨 店이라고 하면 가게를 나타내요. 그래서 상점은 商店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书店이라고 하면 뭘 파는 곳이 될까요? 书라는 것은 책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书店이라고 하면 책을 파는 가게, 서점이라는 의미예요. 我要买 나는 사고자 합니다. 一件衣服 한 벌의 옷을. 옷이라는 단어 이프와 함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옷을 세는 단위, 양사입니다. 자, 중국어로는요, 件이라고 읽어요. 우리말에서도 옷을 셀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안 하죠. 한 벌, 두 벌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어에서도 옷을 세는 단위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정말 지켜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에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렇게 묶어서 복습하실 걸 권해요. 옷 한 벌, 一件衣服 이렇게요. 商店里 상점 안에 有 있습니다. 几个 몇 명의 服务员 종업원이 他们 그들은 또 모두 在看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手机 핸드폰, 휴대폰을. 자, 여기에서 手机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뭐예요? 그쵸? 핸드폰이라는 말에서도 있듯이 손으로 쓰는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 숫자가 들어가 있는다라는 거. 그쵸?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쇼지의 지 같은 경우는 기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쇼지 손으로 들고 쓰는 기기라고 하여 핸드폰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쇼비아오라는 단어도 있어요. 쇼비아오의 비아오는요, 시계를 나타내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요. 그렇다면 쇼비아오 어떤 시계일까요? 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눈치채실 수 있지요? 바로 손목시계란 의미가 돼요. 이어서 쇼핑하는 상황의 동사들 정리해 볼게요. 您找什么? 您, 당신은 找什么? 무엇을 찾으세요? 是某某某某吗? 뭐뭐뭐뭐인가요? 您穿的, 당신이 착용하시는 것인가요? 자, 여기에서 추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추안이라는 단어는 본래 착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착용하다라는 것은 옷을 입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발을 착용하다라는 것은 신발을 신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안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함께 호응하는 명사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추안이후, 추안이후, 옷을 입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신발은 시에라고 하여 신발을 신다라는 표현은요. 추안시에, 추안시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나중에 사용하실 때로 바로바로 꺼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 바로 송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송은 선물하다, 보내다 란 의미로 사전에 나와요. 예문을 살펴볼까요? 我要, 나는 뭐뭐 하고자 합니다. 송, 선물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礼物, 선물을 선물하다 라고 해석을 하니 마치 의미가 중복된 것이어서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중국어에서 선물을 하다, 선물을 주다 라고 할 때의 동사는요, 송을 쓰셔야 돼요. 때문에 송리우, 송리우 이 표현 역시도 이렇게 묶어서 같이 호응하는 표현과 기억하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함께 호응해서 자주 쓰이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같이 외우세요. 그게 당장은 더 공부하는 것 같아서 더 시간이 드는 것 같아서 좀 피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단어를 따로따로 외우신 분들보다 문장력도 더 빨리 느시고요. 표현하는 법도 더 빨리 배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호응하는 표현들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호응하는 표현들을 반드시 정리해서 호응하는 표현끼리 기억하자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의 또 다른 의미 보도록 하지요. 배웅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배웅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요. 송 뒤에 사람이 오고 그 뒤에 가다라는 동작이 나와요. 문장을 살펴보면 我要, 나는 뭐뭐 하고자 합니다. 송니, 너를 보내다, 너를 배웅하여 去车站, 버스 정류장에 가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너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 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역시도 외우실 때 송, 사람, 취, 장소 절대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예문이 입에 익숙해져요. 만약에 그 예문이 정확한 그 어법이나 정확한 표현이 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 입에 익숙해요. 그럼 나중에 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단어만 바꿔서 말하시면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기차역까지 바래다 줄게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처잔 대신에 火车站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我要送你去火车站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대표되는 이 문장에 익숙해지는 것이 기본기를 다질 땐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를 봤을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송 외에 쇼핑하는 상황 돌아올까요? 아이, 这个手表, 이 손목시계 真好看, 정말 예쁘네요. 卖吗? 파나요?
你要买吗? 사려고 하시나요? 구매하시려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다, 구입하다란 동사는買라고 하고요. 팔다라는 의미의 동사는요,賣라고 하지요. 우리말에서도 매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매매라는 말이 뭘 가리켜요? 사고 파는 걸 가리키잖아요. 매매인 것처럼 중국어에서도 MAI, MAI 이렇게 성모와 운모의 조합이 같습니다. 그런데 성조는 달라요. 성조를 지켜서 발음하시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한자 외우는 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무래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겠죠. 머리에 물건을 이고 있는 행상 사람들이 내 물건을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라는 한자 위에 뭔가 얹어져 있어요. 더 얹어져 있는 게 팔다라는 의미다 라고 기억하시면 아마도 덜 헷갈리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요. 请等一下라는 문장인데요. 等이라는 단어는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请等一下,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완곡한 부탁의 표현이 되겠어요. 먼저 运动, 运动, 운동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喜欢吗? 좋아하니? 무엇 하는 것을? 运动,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해석하실 수 있죠.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너 운동 좋아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喜欢 뒤에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고 하여 동사를 목적어로 쓰곤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运动이라는 단어가 동사 외에 명사로서 운동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명사로서 운동이라고 쓰일 때 운동을 하다라고 표현할 경우 앞에 동사로서 주어가 함께 쓰여 주어 운동, 주어 운동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운동하는 거 좋아해? 라는 질문을 할 때你喜欢做运动吗?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我喜欢游泳.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 听说 듣자 하니 跑步 달리기 하는 것은 对身体 몸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건강이 어떻다? 很好 매우 좋다더라. 踢足球 축구를 하는 것도 예 또한 行吗? 괜찮아요? 자, 여기에서 축구를 하다라고 할 때의 동사에 한번 주의해 보도록 할게요. 축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또 하다라고 해석이 되지요. 그럼 또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축구를 한다라는 것은 축구공을 발로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구를 하다라고 할 때의 동사는 발로 차다라는 의미의 동사 티와 함께 쓰셔서 반드시 티 주치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当然, 당연하지. 还可以, 뭐뭐 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 打篮球, 농구해도 괜찮아. 농구를 하다라고 할 때 하다. 이때 정말 주어 안 써요? 안 써요. 왜냐하면 농구를 하다라는 것은 농구공을 손으로 치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농구를 하다라고 할 때 동사는요. 공을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의 동사 따와 함께 쓰셔서 따란치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취미 특기와 관련한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지요. 唱歌, 唱歌,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창이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트고요. 끄는 노래라는 의미의 명사 파트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걸 잘한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我 나는 唱歌 노래를 부르는데요. 唱的怎么样? 부르는 게 어때요? 很好 매우 좋아요. 나는 노래를 잘해요 라는 뜻이에요. 跳舞라는 단어도요. 跳舞가 벙벙벙벙 뛰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우는요. 춤이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다 跳舞를 활용해서 춤을 잘 춰요 라고 표현한다면 방금 했던 노래를 부르다 唱歌와 같습니다. 我 나는 跳舞 춤을 추던데요. 跳的怎么样? 추는 게 어때요? 不错 좋아요. 여기서의 不错는 좋다, 好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춤을 잘 춘다 라고 할 때 我跳舞跳得很好 라고 하셔도 되지만 不错 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不错도 기억하세요. 뭐와 같다? 好와 같다. 마지막 완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에는 완이라고 하여 놀다란 뜻으로 나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놀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요. 어를 붙여서 말합니다. 이건 습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보통 일상생활에선 더 자연스럽고 유용해요. 꼭 필기해 두세요. 我不喜欢, 난 좋아하지 않아요. 出去,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문장 자체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더 잘 남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 문장 구조, 그리고 상황에 빗대어 제가 예문들을 만들었으니 반드시 예문으로 기억을 하세요. 예문으로 단어를 외운다면 단어도 더 잘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장력도 키우실 수 있어요. 快乐, 快乐라는 형용사는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는요,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生日快乐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뜬금없이 노래 한 곡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 生日快乐라는 표현이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어떠세요? 들리셨나요? 生日, 생일이 快乐, 즐겁다라고 하여 생일 축하해 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원래는 祝你, 당신이 뭐뭐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生日快乐, 생일이 즐겁기를 기원합니다. 에서 시작이 된 표현입니다. 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쓰셔야 되는데요. 바로 르라는 이 한자예요. 이 한자를 쓰실 때 한 획이 조금 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내리시고 이렇게. 이게 바로 르라는 한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이 한자와 헷갈려 하십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한자는요, 똥시라고 할 때 쓰는데요. 물건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르는요, 하나,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 거고, 똥시의 똥은요, 가로 먼저 쓴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손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피아올량. 피아올량이란 단어로 예쁘다, 아름답다 라는 뜻이에요. 예쁘다 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你今天, 너 오늘 真 정말로 漂亮, 예쁘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네요. 상대방의 외모나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이 예쁘다 라고 할 때 漂亮 써도 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물건에 쓰셔도 상관없고요. 경치에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漂亮, 이 표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아오라는 한자요. 왼쪽 쓰시는 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쓰시는데요. 자, 아래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신이라는 단어인데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这 이 사람은 是 뭐뭐입니다. 新来的 새로운 동쉐 반 친구입니다. 동급생입니다. 라는 문장.
여기에서 신이라는 것은 원래 형용사로서 새롭다인데요. 很新, 매우 새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 오다 앞에 쓰여 부사처럼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사다라는 말 해볼까요? 사다는 마이라고 하니까요. 새로 사다 신마이, 새로 산 신마이더, 새로 산 옷 신마이더, 이후 이렇게 문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高兴, 高兴 见到你, 당신을 만나니 我很高兴, 저는 매우 기쁩니다. 高兴, 기쁘다, 즐겁다, 기뻐하다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와, 你个子, 너 키가 真高, 정말 크구나. 까오라는 것은 높을 고잖아요. 높을 고,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키도요, 수직으로 위로, 높다라는 개념으로 중국어에서는 까오가 바로 키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말에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대자를 떠올리시기 쉬워요. 그런데 키가 크다는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수직으로 높이가 높다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 우리말과의 차이점이니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 단어는 망, 바쁘다입니다. 나는 最近 요즘에 学习 공부하는 게 很忙, 너무 바빠. 累, 피곤하다, 힘들다. 피곤해 죽겠어. 형용사 피곤하다 레이 뒤에 슬러를 붙이시면 뭐뭐해 죽겠다. 그 상태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레이 슬러, 피곤해 죽겠어. 长时间学习, 장, 시간이나 길이가 길다란 뜻입니다. 长时间, 긴 시간, 学习, 공부하니, 그렇게 공부하면 当然, 당연히 累了, 피곤해지지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장, 길, 장자.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셨다면 쉽게 아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단어인데 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길이가 길다라는 의미 외에 동사로서 생기다, 성장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동사로서 아예 품사도 전혀 다른 뜻이어서 발음도 다릅니다. 짱이라고 읽으시는데요. 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생김새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소감을 말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짱더, 생긴 게 뭐뭐하다 라고 하여 그 뒤에 소감에 관련한 적절한 형용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녀는 짱더, 생긴 게 어떠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很可爱, 매우 귀엽게 생겼어요. 可爱, 귀엽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생김새에 대해서 소감을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 짱이라는 동사로서의 역할을 기억하고자 하신다면 짱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짱더, 漂亮, 예쁘게 생겼다. 长得可爱,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형용사와 함께 묶음 표현으로 기억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라는 단어는요, 큰 대자잖아요. 우리의 표현도 마찬가지죠. 그죠? 크기가 크다라고 할 때 대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대자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외에 중국어에서는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로도 써요. 우리가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가면요, 어른 가격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른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지만 대인이라고도 써져 있죠. 그때 대인이 뭐예요? 성인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것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중국어에서도 따가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라고 말이죠. 我家不大, 우리 집은 크기가 크지 않아요.
타 그는 비워 나보다 따 크기가 커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我家很小. 우리 집은 크기가 작아요. 자, 크기가 작다. 따의 반대말 小 역시 나이와 관련된 의미도 있습니다. 따는 나이가 많다였죠? 반이어인 小는 나이가 어리다란 뜻이에요. 我家很小. 우리 집은 크기가 매우 작아요. 타 그는 비워姐姐 우리 언니보다 小 크기가 작아요?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어는 수량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나이가 많다는요, 방금 못 썼죠? 따 썼었죠. 그쵸? 또어는 수량, 량이 많다라고 할 때만 쓴다라는 거. 你要多运动. 너는 많이 운동해야 한다. 또어가 많다라는 뜻으로 매우 많다, 很多. 너무 많아요, 太多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동사 앞에 써서 부사처럼 바로 쓰이기도 합니다. 운동, 운동하다 이고요. 앞에 뚜어, 많이 운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你要少吃饭. 자, 뚜어의 반대말 양이 적다라고 할 때는요. 少라고 해야 돼요. 크기가 작다는요. 小라고 발음을 했죠. 그리고 양이 적다는요. 자, 한 글자예요. 그쵸? 그리고 발음은요, sh입니다. 少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너는 要 뭐뭐 해야 한다. 少吃饭 밥을 먹다. 밥 먹다 앞에 형용사 쓰였습니다. 이름절자리 형용사가 동사 앞에 쓰이면 바로 부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적게 밥을 먹다. 你要少吃饭 너는 밥을 적게 먹어야 한다. 밥을 적게 드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번에는 冷이라는 단어인데요. 冷, 춥다, 차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外边冷吗? 바깥은 추운가요? 外边不冷, 바깥은 춥지 않아요. 很热, 매우 더워요. 춥다라고 할 때는요. 앞에 부수가 이게 쓰였죠. 그죠? 이것은 얼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冷, 춥다, 차갑다 라는 뜻이고요. 덥다라고 할 땐 뜨겁잖아요. 밑에 요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요. 화력, 불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덥고 뜨겁겠죠. 이번에 보실 반이어는 추어라고 읽는데요. 틀리다 란 뜻이에요. 나는 시에 썼는데요. 그 결과 추월라 틀렸어요. 저는 틀리게 썼는데 틀렸어요. 这样 이렇게 시에 써야 才 비로소 对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맞아요. 틀리다 추어, 맞다 对. 对는요. 맞다, 옳다란 뜻이에요. 이번에 보시는 단어는 远이라고 읽습니다. 원거리라고 우리말의 표현도 있는데요. 원거리의 원은요, 멀다라는 의미이죠. 중국어에서도 위에는 멀다란 뜻이에요. 你家远吗? 너희 집은 머니? 我家很近. 우리 집은 매우 가까워. 자, 멀다라고 할 때 위엔이요. 이렇게 쓰시고 앞에 이거 붙이죠. 그죠? 자, 이거는요. 발걸음과 관련된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의 위엔이라는 이 한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중국의 기본 화폐 단위 위안, 원일 때 쓰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깝다라고 할 때 찐이요. 가깝다도 거리와 관련된 것이니 걸음을 나타내는 이 부수와 함께 쓴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위에 이 한자요. 이것도 여러분이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한자인데 찐이라고 발음하여 그러니까 무게를 세는 단위에 근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한자 헷갈리지 않도록 역시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들다라는 의미의 찐이 또 있는데요. 그거는 위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안으로 들다,
발, 걸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스 쓰인다 라고 이해하면 역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부스 쓰실 때요. 한자 배우신 분들은 뭐 이렇게도 쓰려고 하세요. 위에 점 2개 쓰려고도 하시는데요. 중국어에선 점 하나만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좀 더 간소화됐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 보실 형용사는요. 빠르다, 콰이예요. 쾌속 열차, 빠른 열차를 나타내죠. 그때의 쾌가 바로 콰이입니다. 어때요? 연결이 되지요? 그가 파오 뜁니다. 파오더 모양 뛰는 게 어때요? 콰이마 뛰는 게 빠른가요? 그가 파오 뛰어요. 파오더 뛰는 게 어떠냐면요. 很慢, 매우 느립니다. 빠르다, 콰이, 느리다, 만이라고 하는데 빠르다라고 할 때는요. 빨라서 마음이 트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음심, 부수가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콰이도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 콰이. 그죠? 이 콰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중국의 기본 화폐 단위, 그쵸? 위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빠르니까 마음이 트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느리니까 마음이 그렇죠. 갑갑하죠. 그렇기 때문에 느리다에도 마음심 부스가 쓰인다 라고 연결하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번에는 날씨와 관련한 형용사 살펴보지요. 맑다란 의미로 징이라는 형용사 써요. 今天晴天吗? 오늘은 맑은 날인가요? 란 질문인데요. 맑다란 형용사 뒤에 날이라는 의미의 한자 tian을 붙여 징티엔이라고 하면 맑은 날, 명사 표현이죠. 날씨를 말할 때는요. 이 명사 자체가 수러로 쓰여 징티엔, 징티엔마, 오늘 맑은 날인가요? 오늘 맑아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맑다의 반대 흐리다는요. 인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흐려요. 흐리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날에 해당하는 한자 tien과 붙여 인티엔, 흐린 날인데요. 이 명사 자체가 수러로 쓰여 찐티엔, 인티엔, 오늘은 흐린 날이에요. 오늘은 흐려요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맑을 때는요. 해가 비추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에 날일자가 들어가서 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징이라는 거 이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자, 어떻게 외우시면 쉬우냐면요. 날과 관련된 날씨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맑다라고 할 땐 이렇게 날일자 부스가 쓰인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뭐뭐해 주세요. 부탁을 할 때, 청할 때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언어와 관련된 의미임을 나타내주는 부스, 말쓰는 병가 쓴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것이 쓰이는 경우가 언제도 있냐면요. 중국어라고 할 때요. 우리 한유라고 할 때도 이 언어를 나타내는 단어 안에 이 한자는 뭐가 있나요? 그쵸? 요 부스가 들어있는 거 아실 수 있죠? 이 부스가 들어가면 뭐와 관련이 있다? 언어, 말과 관련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꼬이 무슨 뜻이냐면 값이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这些东西, 이 물건들이요. 有点 조금贵, 비싸요. 유유. 我们 우리 买 삽시다. 便宜一点的, 조금 더 싼 걸 삽시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귀하다의 귀자, 꼬이를 사용해서 쓰시고요. 싸다는요. 便宜 라고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런데 비싸다라는 한자를요, 우리 이렇게 쓰거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비싸다 아래의 요소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마지막 획이 짧습니다. 이것은 조개를 의미하는 건데요. 비슷하게 생긴 한자로 우리 이렇게 쓰는 게 있죠. 마지막 획을 옆으로 쭉 빼서 길게 써요. 이것은 만나다라고 할 때 찌엔.
이지요. 그죠? 자, 보세요. 비싸다라는 건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 화폐, 돈이 없었을 때는요, 조개를 가지고도 화폐를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 꾸이에는요, 조개를 나타내는 이 한자가 요소로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쉽고요. 때문에 꾸이를 쓰실 때 절대 이렇게 마지막 끝을 길게 빼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무의식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서 옆에 쓰시는 연습하시면서 이런 실수 안 하시도록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 반의어까지 정리해 봤어요. 따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형용사들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반의어까지 알아야 되는 형용사들은 반의어끼리 모아서 기억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억에 더 잘 남고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제가 예문까지도 서로 반의어끼리 연결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계속 복습하시고 눈에 익히신다면 그 단어가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